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비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본 차는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이버 비스트 모델입니다. 사이버트럭 중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갖춘 초고 성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45마력의 최고 출력, 그리고 제로백 2.7초 이런 성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도에서 시승을 해보면서는 이 차의 최고 성능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이 차를 한계까지 몰아붙여 보기 위해서 아시아 최고의 테스트 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타이어 테크노링의 이 사이버트럭 사이버 비스트 모델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차 오늘 극한까지 한번 시승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죠. 굳이 한국타이어 테크노링으로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테크노링 테스트 트랙이 최고이기 때문이죠. 엄연히 아시아 최대 규모의 타이어 테스트 트랙입니다. 아마 HMG 익스피리언스 이런 걸로 경험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일단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부지가 38만 평인데 38만 평이면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125개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테스트 트랙 공간을 또 꽉꽉 채워서 써놓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테스트를 여기서 해볼 수 있고요. 여기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테스트할 고속주행로라든지 마른 노면 서킷, 젖은 노면 서킷, 마른 노면 제동 필드, 젖은 노면 제동 필드, 오프로드 테스트 트랙 등등등 해서 수많은 테스트 트랙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가 이 테스트 트랙을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타이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그 아시아 최고 규모의 테스트 트랙에서 이 사이버트럭의 모든 것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속 성능 테스트부터 하러 출발해 보도록 하죠.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제로 100, 그리고 200km까지 가속시간 제로 200, 그리고 이 차의 최고 속도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트럭 사이버 비스트는 전륜의 모터 하나, 후륜의 모터 2개를 장착한 모터가 3개짜리 트라이 모터 모델이고요. 최고 출력은 845마력. 테슬라가 발표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제로 100은 2.7초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야, 트럭이 2.7초?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지 제가 직접 제로 100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이 가장 강력한 비스트 모드로 해놓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같이 밟으면 런치 준비 중. 서스펜션이 치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런치 준비 완료. 자, 가속! 3.14초! 일단은 와, 첫 번째 시도만에 3.14초가 나온 거 정말 대단하네요. 왜 이게 놀랍냐면 이 차는 공차 중량이 3090kg이에요. 진짜 육중한 무게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터의 힘이 그 무게를 그냥 이겨내고 가속해버리는 거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엄청 빠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로는 아직 만족이 안 되죠. 테슬라가 2.7초라고 발표했으니까 2.7초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제로백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제로백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런치 준비 중. 서스펜션이 치타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런치 준비 완료. 가속하겠습니다. 제로백! 야! 3.19초! 두 번째 시도는 3.19초가 나왔는데요, 사실 오늘 새벽에 비가 꽤 왔습니다. 지금 테스트 트랙 노면이 살짝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발표한 만큼의 제로백 2.7초만큼의 성능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조금 도와주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테스트와 두 번째 테스트 모두에서 3.1초대의 제로백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 제로백 테스트를 해보면서 제가 진짜 놀라고 있는 건 이 차가 처음에 가속하기 위해서 자세를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대로 올바르게 가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훌륭한 트랙션 컨트롤 기술, 그리고 직진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제로백 테스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도 런치 준비 완료. 가속해보겠습니다. 가속! 3.55초. 이번에는 브레이크 페달에서 제가 발을 뗐을 때 뒷바퀴가 살짝 헛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55초. 처음에 바퀴가 헛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가속력을 보여주긴 하네요. 제로 100 테스트를 해봤을 때 첫 번째 테스트는 3.14초, 두 번째 테스트는 3.19초, 세 번째 테스트는 3.55초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럼 제로 100 성능은 충분히 확인했으니까 과연 제로 200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런치 컨트롤 준비하고요. 치타 자세 완료되면 바로 가속해 보겠습니다. 치타 자세 완료! 가속하겠습니다! 우와! 와, 진짜 빠르죠? 지금 시속 150, 159 쭉쭉 올라갑니다. 제로 200까지 14.63초! 와, 대단한데요. 물론 지금 가속을 해봤을 때 느낌은 시속 100km가 지난 이 중고속 영역에서 확실히 조금 모터의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은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 하겠습니다. 런치 준비 완료! 자, 가속!
우와. 갑니다. 시속 200km까지 몇 초 나올까요? 시속 200km까지 14초 43! 0.2초가 더 줄었어요. 1000마력 자동차가 많은 시대에 845마력이라는 출력은 모터 세계치고는 조금 싱거운데? 라고 생각도 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테스트 트랙에 와서 이 차를 극한까지 몰아봤을 때 제가 느낀 느낌은 뭐 몇 마력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출력을 진짜 휠로 전달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차에 수많은 1000마력 자동차가 있고 저도 그런 차들을 중국 테스트 트랙에서도 시승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다 쓰지 못하는 1000마력짜리보다는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이버비스트에 다 쓸 수 있는 845마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로 200 테스트 진짜 마지막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자세 완료됐으니까 마지막 가속해보겠습니다. 시속 지금 180, 190, 200까지 14.83초가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로 200 첫 번째 테스트는 14.63초, 두 번째 테스트는 14.43초, 세 번째 테스트는 14.83초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는 사이버트럭 사이버비스트의 최고속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트럭 사이버비스트 285-6520 사이즈의 타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으아, 무서워. 피렐리 스콜피온 ATR이라는 타이어인데요. 피렐리 스콜피온 ATR은 이 원래 G바겐의 순정으로 들어가던 이 고성능 SUV 전용 타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최고속도 GPS 기준으로 110.8km 정도가 지금 이 차의 최고속도로 보이는데요. 이야,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자, 일단 사이버트럭 사이버비스트는 최고속도 210km의 리밋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타이어가 더 이상 그 이상의 속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차는 285-6520 사이즈의 휠 그리고 118H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타이어에 서 있는 H라는 것이 이 차의 허용 최고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H라는 뜻 자체가 210km까지만 속도를 버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이버트럭은 이 타이어의 한계 때문에 시속 210km 이상으로는 가속을 못한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럭의 외형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정적인 고속주행 실력을 보여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제동력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젖은 노면 제동력부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속 105km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시속 100km에서 5km까지의 감속 거리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상 시속 105km로 속도를 고정하고 브레이킹! 45.59m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젖은 노면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해봤을 때의 느낌은 이 차의 제동력이 충분하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모터가 3개가 달려있는 차다 보니까 이 차가 감속할 때 일단 회생제동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는 게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물리 브레이크가 추가적으로 감속을 제공해주면서 이 차로 한 번 더 충분한 감속을 해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테스트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젖은 노면 제동력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브레이크! 야, 완전히 허벅지로 밟았어요. 45.92m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결과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제동거리가 길어졌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젖은 노면 테스트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계기판 속도 시속 105km에서 감속거리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브레이크! 와, 진짜 꽉 밟았습니다. 44.50m. 세 번째 테스트 했을 때 오히려 가장 짧은 거리가 나왔네요. 지금 브레이킹 테스트 결과 오차 범위가 어쨌든 1m 안쪽으로 다 모여 있거든요. 보통 이 타이어나 이 브레이킹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 오차 범위가 1m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래도 탄착군이 모여 있는 것처럼 평가가 나름 일정하다라고 보시는데 저도 어쨌든 1m 안에 이 젖은 노면 제동거리가 다 모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젖은 노면 테스트 결과 첫 번째 시도는 45.59m, 두 번째 시도는 45.92m, 세 번째 시도는 44.50m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회생제동이 먼저 제동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브레이크의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제는 우리가 주로 달리는 도로, 이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력 평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젖은 노면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계기판상 시속 105km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실제로 시속 100km에서 5km까지의 제동거리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105km까지 가속을 하도록 하고요. 브레이킹 하겠습니다.
오, 43.04m. 첫 번째 시도는 43.04m가 나왔습니다. 이 젖은 노면에는 지금 물을 계속 뿌려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오늘 마른 노면도 완전히 마른 노면은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테스트하는 날 아침까지 비가 왔기 때문에 완전히 빳빳하게 마른 노면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43.04m라는 제동 수치는 나름 괜찮은 걸로 생각되고요. 자, 두 번째 시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차로 진입하고 제동! 45.74m. 이번 두 번째 테스트 때는 제동거리가 2m 넘게 늘어났어요. 이 정도면 균일한 제동력을 보여줬다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동거리가 지금 좀 늘어났는데, 지금 아무래도 젖은 노면 제동 테스트부터 마른 노면 제동 테스트까지 지금 5번의 테스트를 연속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에 조금씩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까지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진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한번 브레이크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45.17m. 확실히 지금 브레이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풀브레이킹으로 6번 연속으로 밟는 일은 솔직히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놓고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브레이킹 결과가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휠캡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브레이크의 열이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는다는 여러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이버트럭, 사이버비스트를 운영하신다면 그런 브레이크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은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른 노면 제동 성능 평가 결과 첫 번째 시도는 43.04m, 두 번째 시도는 45.74m, 세 번째 시도는 45.17m를 기록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한국타이어 테크노링에 있는 서킷에 들어가서 한번 사이버트럭을 제대로 극한까지 몰아붙여볼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대는데요. 제가 가능한 최대한의 실력을 발휘해서 이 차를 진짜 한계까지 몰아붙여 보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 중량만 해도 3090kg의 자동차,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핸들링 성능이 기민하기는 조금 어려운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코너에 차를 던져 넣었을 때 이야 꽤 기민하게 반응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차의 앞머리가 지금 코너에서 확실히 이 3톤이 넘는 자동차, 이 무거운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하게 코너링을 해서는 언더스티어 현상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자, 기본적으로 사이버트럭에는 시속 60km 아래에서는 스티어링 기어비가 5대1이 돼요. 그러니까 핸들 각도를 5도 꺾었을 때 앞바퀴가 1도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자동차들은 스티어링 기어비가 대략 15대1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컴포트한 자동차라고 하면 스티어링 기어비가 18대1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911 같은 스포츠카, 그런 스포츠카들은 대략 스티어링 기어비가 12대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쇠막대기, 샤프트가 없고 이걸 전선으로 이 핸들과 바퀴를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스티어링 기어비를 훨씬 더 자유롭게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속 60km 아래에서는 거의 F1 레이스카처럼 이전에 그 어떤 자동차에서도 구현이 안 돼 있던 아주 낮은 수준의 기어비가 구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시속 60km가 넘어갔을 때는 이 스티어링 기어비가 12대1이 돼요. 12대1도 양산차 중에서는 가장 민감한 수준입니다. 이 뒷바퀴 후륜 조향은 시속 60km 미만에서는 10도까지 작동이 되고요. 시속 60km가 넘어가면 핸들과 같은 방향으로 2도 정도 꺾어주는 이런 후륜 조향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속 60km 이상의 상황에서는 고속 안정성을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야, 사이버트럭이 비록 트럭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이걸 트럭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핸들링 성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이버비스트 같은 경우는 모터가 3개 장착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기능이 구현이 되냐면 물리적으로 후륜에 토크 벡터링이 구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가솔린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코너 탈출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바깥쪽 바퀴를 더 빠르게 돌리고 안쪽 바퀴를 더 느리게 돌리는 LSD 같은 것들을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이버비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뒷바퀴에 각각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전적으로 토크 벡터링이 구현합니다. 모터를 직접 조작해서 바깥쪽 바퀴는 더 빠르게 돌리고 안쪽 바퀴는 천천히 돌리는 토크 벡터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행해 봤을 때 코너를 탈출하는 상황에서 이 회전력의 차이를 줘서 훨씬 더 코너 탈출을 경쾌하게 하게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트럭인데 이런 코너 탈출 능력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모터가 3개 장착됐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되면 이렇게 각 바퀴에 모터를 장착해서 각 바퀴의 토크 제어로 앞으로 더 섬세한 이 자세 제어 그리고 코너 탈출이 가능해지게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랩 타임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강력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3톤이 넘는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의 타이어가 코너링을 할 때 잘 못 버텨주는 그런 느낌은 살짝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도 살짝 페이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브레이크 제동 성능 저하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바퀴 강력하게 몰아붙여보고 있는데 벌써 브레이크가 지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아, 타이어 그립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확실히 사이버 트럭은 이 트랙용 차량은 아니라는 게 딱 밝혀지네요. 강력한 출력을 가진 모터를 장착은 했지만 어쨌든 차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브레이킹이라든지 핸들링 같은 것들을 급격하게 했을 때 타이어나 이 브레이크 성능이 빨리 죽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퀴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랩 타임은 2분 1초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말 잘 타시는 분들은 아반떼 같은 차를 가지고 1분 46초 정도 랩타임을 만들어 내시거든요. 그립을 완전히 잃어서 마른 노면 핸들링 테스트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사이버 트럭을 이 트랙에 던져놓고 극한의 상황까지 코너링을 해봤을 때는 약간은 코너링 성능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 뒷바퀴가 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프트에 띄워봤는데 휠 체결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손으로 돌아갈 정도로 지금 체결이 여기는 제대로 돼 있고 여기도 좀 빠져 있고 여기도 빠져 있고 볼트 지금 6개 중에서 3개, 4개가 제대로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출고가 됐어요. 이 픽업 트럭의 진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프로드 성능도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파킹 상태로 두면요, 이 이모티콘을 눌러서 오프로드 모드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에어 서스펜션을 활용해서 지상고를 최대 44cm까지 늘려놓고 있고요. 그러면서 진입각 같은 경우도 38도까지, 진출각 같은 경우는 최대 28도까지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진짜 배기의 아메리칸 픽업 트럭하고 비교해도 이 진입각, 진출각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55% 경사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면 진짜 급경사예요. 약간 각도로 치면 한 28도 정도 급경사인데 한번 진입해 볼게요. 와, 진입합니다. 와, 올라갑니까? 우와, 안 보여. 오, 와, 이렇게 손쉽게 올라간다고? 55% 경사는 너무나 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내려가도 볼게요, 한번. 와, 55% 경사 내려오는 것도 무리 없이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와, 서킷 아무것도 아닌데 오프로드가 진짜 재밌네요. 아니, 너무나 쉽게 지금 경사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측면 접지로 넘어가는 상황, 자,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가는 상황도 이렇게 주파가 가능하고요. 말로만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오프로드를 잘 달릴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진짜 트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험지까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최대로 높여볼게요. 자, 지금 최저 지상고를 40cm 이상 406mm까지 높여놨어요. 자, 이 상황에서 계단 올라갈 수 있는지 보죠. 계단 됩니까? 이거 올라가면 본드카네. 우와, 이야, 우와, 계단을 올라갑니다. 우와, 계단을 올라가네요. 계단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가 안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오프로드 뷰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와, 세상에
진짜 오프로드 맞구나. 전기차에 에어 서스펜션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 차고 조절을 통해서 진짜 오프로드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다음에 도강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도하 모드가 있습니다. 도하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차량의 서스펜션 높이를 높이고 배터리의 압력을 가하여 보호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활성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위가 최대 800mm, 앞바퀴 휠이 잠길 정도까지만 도화가 가능하다는 건데, 자, 한번 활성화를 하고 일단 도화 모드를 켜는데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진입해보겠습니다. 수심 35cm. 와, 이거 보세요. 와, 35cm 수심도. 와, 이거 보세요. 전면 카메라 잠겼어. 와, 그냥 너끈하게 주파합니다. 바로 다음 45cm 한번 가볼까요? 지금 도하 모드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제 28분 50초 동안 지금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수심 45cm 입수해 보겠습니다. 입수! 전면 카메라 잠겼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45cm 수심도 그냥 통과합니다. 너무나 편하게. 와, 배 파도. 우와, 그냥 너무나 쉽게 이 정도 잠겨있는 물은 그냥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사실 전기차다 보니까 더 이런 것들이 손쉽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 엔진차들 같은 경우는 이 흡기구가 아래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 도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쪽으로 스노클을 달아야만 도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차는 그냥 배터리하고 모터니까 이 배터리하고 모터를 보호하는 이 기능만 작동을 시키면 언제든지 손쉽게 도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심이 40cm 정도면 도로가 그래도 웬만큼 잠겼을 때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 상황에서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주행을 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도하 모드는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오프로드 모드 험지 모드로 해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지금 통나무길, 우리 통나무길도 이 배터리 자체가 셰시 강성을 만들어내는 구조다 보니까 이 비틀림 강성 자체가 뛰어나서 이렇게 극단적인 노면을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차체가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모래사장길입니다. 이 트랙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길인데 이 길에서는 어떻게 주행할 수 있는지 보죠. 자, 모래 바퀴가 빠진 상황입니다. 너무 스무스하게. 와, 이 모터 각각을 제어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모터의 토크 제어를 통해서 각 바퀴를 섬세하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트랙션이 사라져야 되는 도로에서 너무나 편하게 자세를 잃지 않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같은 바위길도, 우와, 이런 도로도 쉽게 극복해냅니다. 자, 굵은 자갈길도 한번 가볼까요? 우와, 야, 지금 트랙션을 잃는 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차가 앞으로 똑바로 아주 편안하게 직진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모터를 섬세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전기차와 가솔린, 온로드 레이싱에서의 성능을 놓고 보면 이 무게가 압도적으로 가솔린이 가볍기 때문에 가솔린 차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오프로드 성능을 놓고 보면 가솔린 차는 굉장히 제약이 많았어요. 왜냐면 엔진이 물에 들어가면 꺼져버리니까 사실 문제가 많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모터랑 배터리니까 이 자체가 완전히 방수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오프로드 성능에 있어서만큼은 전기차가 확실히 가솔린 차를 그냥 압도하는 수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 한국 타이어 테크노링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그 중에서도 최고 성능 모델인 사이버 비스트 모델을 시승해 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시승은 운전이라기보다 충격적인 체험에 가까웠습니다. 기존 자동차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한 디자인, 핸들을 꺾는 대로 차체가 빨려 들어가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의 감각, 그리고 845마력이 뿜어내는 공포스러운 가속감까지 테슬라가 그리는 자동차의 미래가 얼마나 과격하고 또 대담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어요. 무거웠고 타이어와 브레이크는 힘겨워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도로 위를 달리는 그 어떤 차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라는 점입니다. 오늘 한국타이어 테크노링에서 펼쳐진 사이버비스트의 질주, 여러분께도 그 짜릿함이 전해졌길 바랍니다.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